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은 커마 2급 함수 부분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 자, 오늘 배울 함수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떨 때 쓰는 함수냐 하면요, 자, 간단한 예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쌤이 학교에 취직을 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어이 봉쌤, 그래요. 네, 이 국어에 합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합계 구할 때 어떤 함수 썼어요? 그렇죠, sum 함수 썼죠. 는 sum 가로 열고 이렇게 가로 닫고, 맞나요? 그쵸? 아니야, 야 봉쌤, 나도 이건 할 줄 알아.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 어이? 그러면 뭐야, 합계를 구하는데 뭐가 걸렸어요? 조건이 걸린 경우죠. 우리 조건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if 함수가 떠오르죠. 근데 이 문제는 if 함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걸린 상황까지는 같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건을 해결하여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우리 앞에 배운 if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특정 조건이 해결된 true나 false를 우리가 원하는 말들로 대체하는 함수지, 이 if 함수로 조건을 해결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합계나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건데, 다시 말하면 조건을 해결하여 그 조건에 맞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합계, 평균, 최대값 이러한 집계, 통계를 낼 때 쓰는 함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바로 조건이 걸린 그 무엇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 여기 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인수 체계를 선생님이 지금 써놨네요. 그쵸?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냥 sum은 조건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변경시켜야 돼요. 변경시키는 방법은 앞에 d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이 d의 약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데이터의 집합체, 데이터가 모인 단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인데, 그걸 선생님이 전체 데이터라고 쓴 이유는 데이터가 집합되어 있는 범위, 전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범위이기 때문에, 자, 이 표를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범위라는 건 이 전체적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여기서 D,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가 전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자, 두 번째 인수는 D,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인 거죠. 두 번째가 sum, 그러면 합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열의 합계를 구할 건지, 또는 어떤 제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건지를 두 번째 인수에 넣어주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이게 1열, 이게 2열, 이게 3열, 이게 4열이죠. 자, 우리는 어떤 열의 합계를 구해야 돼? 4번 열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열 번호를 쓴다면 여기다가 4를 적고요. 열 번호가 아니라면, 열 제목을 찍는다면 여기에 제목을 찍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할 때 D, 그러니 전체 데이터, sum, 4번 열의 sum, 또는 국어의 sum,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수 체계를 외우실 때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T를 썼으니 첫 번째 인수가 전체 데이터, sum을 썼으니 어떤 열에 대한 sum,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굉장히 빠르게 쉽게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쓰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론은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수가 조건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면 조건이지 조건 범위가 붙는다는 건 제가 우리 앞에 필터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건 범위 만드는 거 배워본 적 있죠? 조건의 제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다음 밑에다가 조건의 값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나란히 쓰면 AND 효과를 가진다고 했고 여기 쓰고 엇갈려 쓰면 OR의 개념이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조건 범위 설정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조건 범위 생성이 제일 먼저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조건 범위를 먼저 만들어 보죠. 지금 조건의 제목이 얘죠. 성별에서 우리가 남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남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늘 했다. dsum. 자, d. 자,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 돼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뜻은 뭐라고 했죠? 전체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쉼표. 자, 필드. 여기서 필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액세스에서는 열이라는 말을 필드라고 지칭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필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드, 다시 말하면 열 번호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열 제목. 우리는 어떤 열에 썸을 해야 돼? 1열, 2열, 3열, 4열. 4열. 그러면 4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쉼표. 마지막 조건 범위. 이거는 이 두 칸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쳐주면 남자에 대한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방법 잘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보통 시험 때 요구할 때는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잡아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물하면 이렇게 했겠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조건 범위를 만들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교장님, 합계를 남자의 합계로 구해왔습니다. 야, 봉쌤, 내가 언제 그랬어? 평균 구하라고. 그러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그냥 썸 대신에 에버리지 쓰면 돼요. AVR, AG. 그러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를 배웠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모든 인수 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함수가 달라질 때 그에 맞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엔터 치면은 조건에 맞는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Dmax가 되는 거죠. 그럼 조건에 맞는 최대값. 아니야, 최소값. 그럼 Dmin. 이렇게 하면 조건에 맞는 최소값이 출력되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남자가 몇 명이냐고. 그럼 인원수. 그럼 인원수면 D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D 카운터는 또 똑같죠, 결과는. 자, 여기서 D 카운트와 D 카운터의 차이점은 D 카운트는 조건에 맞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고 D 카운터는 조건에 맞는 모든 데이터 셀의 개수를 세워준다. 이렇게 잘 구분지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dsum, 대표적인 함수가 dsum, d average, d max, d min, d count.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d count, d count a.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d stdev, d var,
얘는 표준 편차. 조건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고요. 얘는 조건의 분산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두 개야. 야, 동쌤, 내 남자인데 1학년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조건이 두 개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뭐?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dsum 가로 열고 d 전체 데이터 쉼표 sum 뭐의 sum? 국어하의 sum 조건은 이렇게 된다. 성별이 남자고 학년이 1학년이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면 1학년의 합계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끝인데요. 선생님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치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인수를 그냥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인수의 모습을 보고 D 전체 데이터 sum 어떤 열의 sum 마지막에 이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 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